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노는 곳입니다. 미국, EU, 한국, 중공, 경기 둔화 신호가 곳곳에서 포착되는 거 아닌가. 이 상당 기간, 즉 다음 경기 상승 신호가 나오기까지는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안고부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안고를 분해를 하겠습니다. 전체 경기는 둔화되지만 부분 경제로서 한국의 조선업 슈퍼사이클, 이거 15년 전보다 더 크게 진행될 것 같고, 즉 코스피는 오르락 내리락 비실비실 되겠지만 삼성중공업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상향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 구체적 예를 들어보면 이 경기 둔화하면은 수요 감소 초래하고, 수요 감소는 다시 경기 둔화 더 지속시키고 이러면서 놀 텐데, 그래서 가령 구체적으로 철강 수요 둔화될 것이고, 그러면 철광석 수요 둔화될 것이고, 석탄 수요도 둔화될 것이고, 수요가 둔화되면은 철광석 가격, 석탄 가격 하락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후판 가격 협상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1년에 2번 하는데, 하반기에는 삼성중공업이 후판 가격 하락 협상을 정말로 공세적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반기 이후 수년간 삼성중공업 손익구조에 플러스 요인으로 두고두고 힘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여전히 2분기 삼성중공업 깜짝 흑자 전환 지금 기대를 접지 않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안 돼도 2분기 안 돼도 뭐 내년에 돼도 대세 지장은 없다고 보고요. 철광석, 석탄 가격 하락하더라도 성과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이 성과 상승은요, 도크가 부족하다는 것, 즉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한다는 것, 그 중에서도 특히 가스 운반선 그 수요 폭증한다는 거, 이거 때문에 기인하는 겁니다. 원가 상승을 고객한테 전가시키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 상승은 가속되는데 원가는 하락하는 그야말로 기가 막힌 구조가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설설 놀다 보면 한 1, 2년 또는 2, 3년 후에는 경기마저도 상승 코스를 진입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삼성중공업은 초음속으로 날아가는 모습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안고이고요. 이제 안고를 하나씩 한번 분해하면서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사진 보시면은 한국 경제 움직이는 코스입니다. 선행지수는 대략 작년 여름 지나면서부터 꺾였고요. 동행지수는 더 위에서 놀다가 금년 봄부터 하락 반전한 모습입니다. 이건 팩트니까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고요. 그런데 저거 아직도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저 아래 세상도 나들이 갔다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은 지구 전체의 부분이고 글로벌 무역 규모 한 5, 6위권, 지금 상당한 엄청나게 큰 규모인데, 문제는 이 한국 경제는 공급망, 글로벌 공급망 구조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EU 이 경제하고 밀접하게 연동되어서 이제 움직입니다. 이제 뭘 잊어서는 안 되겠죠.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하고요. 사진 계속 한번 보시면은 지난 4개월간 설비 투자, 소비 계속 감소했습니다. 생산 가동률도 계속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1분기 모습입니다. 4개월간 모습입니다. 그래서 1분기 성장률 매우 나쁘죠. 미국은 마이너스 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내용을 보면은 수출 때문에 한국 1분기 성장률 플러스 유지가 됐지만 수출 말고 나머지 전 부분이 지금 시들시들합니다. 경기 둔화되는 모습 이제 확실하게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경기 둔화할 거라는 거는 제가 거의 한 작년 12월, 1월부터 계속 수시로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 들어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국만 그런 거 아니고요. 미국, EU, 중공 전부 다 시들시들합니다. 이거는 팩트이기 때문에 부인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 이제 출발하고 나서 지금 상당히 제가 볼 때는 100점 만점에 100점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삼성전자 비롯해서 주요 대기업들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이제 투자하겠다고 나서는데,
저거는 이 글로벌 전체를 우리가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투자하는 건 좋은데, 그건 나중에 별도 다시 한번 분석할 텐데, 글로벌 전체 그 경기 둔화되는 거 저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자, 이제 앞으로 어떨 것인가 이걸 보기 위해서 미국, EU, 한국, 중공은 일단 끼워주겠습니다. 일단 끼워주겠습니다. 미국, EU, 한국만 보면 됩니다. 제조업, 서비스, PMI 지수 전부 내려앉는 모습입니다. 중공은 특히 팍 부서졌다가 이제 살짝 회복되는 건데 어제 발표한 거죠. 그러니까 50m로 푹 꺼졌다가 어제 살짝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그 그림이. 그 원인은 이제 아마 그 상하이 봉쇄 조치 그 영향을 그 바로 받은 거 아닌가 일단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중요한 거는 침체되는 정도가 가장 심합니다. 중공이. 다른 지표들을 이제 보면은 그 이제 다른 지표가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물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금리 움직임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그동안 지표를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뭐 하나 이제 올리기는 올리는데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가 상승은 그러니까 오르는 속도가 둔화되는 겁니다. 계속 오릅니다. 물가는 오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우리를 아이 그냥 뭐 겁을 먹을 정도로 막 그 가파르게 가속되는 건 아니고 속도가 좀 둔화될 뿐이지 상승 추세에 있는 거는 맞고요. 그래서 적어도 금년 말까지 아니면 내년 상반기까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고, 이제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기 때문에 내년까지 진행될 것이다. 적어도 내년까지 금리 인상 사이클 돌아간다. 이거 다 한마디로 종합하면은 총 수요 억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리세션도 싫습니다. 그러나 경기 과열은 더 싫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좀 쿨 다운 시키겠다 이겁니다. 이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의지를 실현시킬 힘이 있습니다. 패드도 그렇고요. ECB도 그렇고. 그래서 이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 실천적으로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바로 러시아 아니겠습니까? 러시아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아웃된다는 사실, 요거는 경제적 효과는 글로벌 총 수요가 상당 부분 감소한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글로벌 시장에 편입되어 있을 때는 저게 그 글로벌 순위가 대략 한 10등 내외에 한국하고 비슷했습니다. 왔다 갔다 한국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런 상태였는데 저 아웃돼 버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글로벌 총수요는 상당 부분 감소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자체로 글로벌 경기 둔화 요인입니다. 한계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마지널 이펙트가. 중공은 3대 국제 질서 지금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의기장 놓고 있습니다. 3대 국제 질서 지금 뭐겠습니까? 러시아 제재하는 거, 탈석탄 그 추세, 북한 제재하는 거 지속적으로 지금 의기장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 중공은 이 국제 질서를 떠나서는 존립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즉 중공 경쟁하는 이미 서방 경제의 덫에 확 물려 있습니다. 고삐를 누가 쥐고 있습니까? 중공이 세계 경제 고삐를 쥐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반대죠. 반대입니다. 미국, EU 고삐를 쥐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EU 편에 서면은 그 고삐를 중공의 고삐를 우리도 같이 쥐고 잡아버리는 겁니다. 중공이 한국한테 공손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바이든은 쿼드 플러스 IPEX 중공을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막아버리겠다. 이걸 완전히 노골적으로 지금 그러면서 매우 치밀하게 저는 보입니다. 트럼프보다는 훨씬 더 한 수 위인 것 같습니다. 지금. 흥미진진한데 다음 단계는 결국 EU, 나토하고 이 아시아의 쿼드 IPEX가 통합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리적 통합은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사실상 이미 통합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양쪽을 다 주도하는 게 지금 미국인데, 그래서 지금 하려는 거는 중공을 공급망에서 서서히 그냥 배제시켜버리고
국제 공급망을 세 판을 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 경제에는 플러스 요인, 마이너스 요인 다 혼재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공업 공급망에서 사실상 배제시켜버리는 이 시스템이, 새로운 판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까지는 경기를 적어도 살리는 요인은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경기는 둔화된다. 그러면 이것이 주식시장에 지금 어떻게 지금 그 작동을 했을 것인가 표 하나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보시죠. 주가는 경기 변동에 선행한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되는 거 아닌가. 코스피는 대략 작년 1월경 고점 찍고 장기 하락 추세라고 볼 수 있고요. 삼성전자, 현대차가 가장 먼저 작년 1월에 꺾였고요. 하이닉스는 3월에 꺾였고 다른 주요 종목들 5월 이후 하락세입니다. 그래서 HTD 수익률, HTD라는 말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만들었습니다. 고점에서 현재까지의 하락률입니다. 저거는 하락률. 한번 보시죠. YTD라는 것은 year to date. 금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현재는 5월 31일입니다. 지난 어제 전까지 어제. 그래서 이 YTD 수익률에서 플러스 종목으로 의미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선업종 중에서 삼성중공업하고 현대중공업 뿐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은행은 뭐요? 은행은 물론 중요한데 은행은 최근 지금 이거 은행 업종에 대해서 세 번째 지금 그 말씀드리는 건데 결론은 저는 지금 고점이라고 봅니다. 근거는요. 지금까지는 금리 상승하는 그 플러스 대출 폭정의 수혜주였습니다. 은행이. 그래서 은행은 그 고점이 지금 최근이 바로 고점입니다. 작년 아주 좋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떤가? 대출이 더 이상 늘어나지를 않고요. 그 말은 이익 증가가 현저하게 둔화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팩트일 것으로 봅니다. 저는 이전에 한번 다루었습니다. 은행 수익은 기존 대출의 금리 인상 효과, 그리고 기존 대출이 지금 왕창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수익 늘어납니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대출이 더 계속 증가해 줘야지 새로운 대출 때문에 또 새로운 이익 창출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년 들어서 나타나는 현상은 총 대출 잔액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대출 규제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작년까지 대출 받을 여력이 있는 사람 다 대출을 받아서 확 물려버렸기 때문에 상당 기간 오히려 대출을 풀어준다 하더라도 그 늘어난 대출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목까지 꽉 찼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출 잔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변해갖고 지금 은행은 아마 총 비상일 겁니다. 대출 늘리려고, 돈 장사하려고. 대출 잔액이 은행에 돈 파는 거 아닙니까? 현대차가 신차 팔듯이 삼성전자가 반도체 팔듯이 삼성중공업이 배를 팔듯이 은행은 돈을 팔아야 합니다. 그게 대출입니다. 대출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은행은 신용창조라는 특권을 가지기 때문에 상품을 추가로 만드는데 다시 말하면 돈을 찍어내는데 한계 비용이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대출 시키면 쟤들은 돈 끌어 담습니다. 그런데 대출이 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익 증가 폭이 이익 증가하는 한계 이익 증가가 마이너스로 돌아선다는 겁니다. 이미 금년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점이라고 봅니다. 해운전은요. 경기 둔화라는 악재 외에 친환경 선박에 투자를 늘려야 하는 쌍둥이 약자가 지금 대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저는 삼성중공업이 최고 중 최고라고 봅니다. 이제 사진은 철강조 가격 모습 한번 보는데 이 철강 수요, 그러니까 철강의 가격 지금 폭락하고 있는 거 확실합니다. 사진에서 확인되지 않습니까? 저건 무슨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철강이라는 것은 저거는 그러니까 가령 포스코 같은 경우에 포스코가 파는 그 상품의 대표적인 거 통합해서 볼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철강 수요라는 게 대표적인 경기 민감한 그런 소재 아닙니까? 그래서 장내 포스코 수익 별 볼 일 없겠다, 먹을 거 없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라는 겁니다. 안 팔리니까 값이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철강이 안 팔리니까 값이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왜 안 팔립니까? 경기 둔화되니까 수요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철강 수요 감소하면은 철광석 수요도 감소할 거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철광석 가격도 감소하는 거 분명합니다. 이미 이 철광석 가격이 작년 경기 고점 부근부터 감소 추세, 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게 계속 이렇게 이런 말씀 드린 지 꽤 됐습니다. 예,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이제 그 석탄입니다. 석탄. 이게 이 석탄은 본질이 싸고 더러운 연료인데 이게 분석하기도 더럽게 어렵네요, 이거.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는 줄 말이죠. 며칠 저 가격이 내리는 것 같더니 지금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그 사진에서처럼. 그래서 경기 둔화와 관련해서는 에너지 수요 감소한다. 그래서 석탄 수요 감소 요인이 되고요. 그러면 가격 하락 요인이 되는 건 맞는데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데 최근에 에너지 가격 폭등과 관련해서는 가장 비싼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값싼 화석 연료라는 점에서 오히려 수요 증가 요인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건 결국 에너지 시장에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 즉 비싼 가스 대신에 값싼 석탄을 사용할 때까지는 좀 더 많이 사용해버리자. 완전히 나쁜 심보인데 오염물질 내뿜고 탄소 배출 늘어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다면은 여기서 바로 공공재의 비극 또는 공유재의 비극 이게 등장하는 거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게 경제학의 정점 중에 하나 아닙니까? 자기 집 정원은 가꾸고 청소도 하지만은, 가령 한강공원이나 북한산 공원 가면은 그 청소 안 하잖아요. 그냥 싸고 오기만 할 뿐이지. 가꾸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개인이 다 가꾸지 않잖아요. 가서 북한산 공원, 한강공원 가꾸신 분 계십니까? 없거든요. 한강공원이나 북한산 공원은 공유재입니다. 공공재입니다. 마찬가지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 줄이는 것. 이 문제는 공공재라는 겁니다. 지구인 모두가 누릴 공공재란인데 중공 같은 경우에는 석탄 태워서 열은 우리만 누리고 석탄 태운 똥은 지구인 모두가 치우게 하자. 이게 바로 최근 석탄 사용 증가를 주도하는 게 이제 중공이고요. 인도도 거기에 가세하고 있고 이런 상태인데 중공과 인도의 생각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그 내면의 생각은 알 수는 없지만 그 행동으로는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과 유럽 등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석탄 사용을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석탄 사용 줄어드는 건 확실한 팩트입니다. 그런데 중공과 인도가 석탄 사용을 왕창 늘려갖고 결과적으로 지구 전체 석탄 사용이 줄지 않고 있다는 점, 이게 지금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공과 인도가 문제인 것 같고요. 특히 중공이 압도적인 문제입니다. 아주 골칫덩어리인 것 같습니다. 저거. 그래서 중공이 이런 못된 행동을 언제까지 지구인이 보고만 있겠는가 이겁니다. 아주 가시가 듬뿍 박힌 회초리 딱 준비를 해서 따끔하게 지금 못된 행동을 징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들이 기후 깡패질 하는 것 같다 이겁니다. 탄소똥을 자꾸만 지금 싸지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이제 석탄은 G7 어저께 영상에서도 봤지만 G7에서 완전히 셧다운 시킨다는 겁니다. 석탄 발전소 자체를 아예 2035년까지. 그래서 경기 둔화로 인한 석탄 수요 감소도 있지만 석탄 발전소 셧다운 시키는 것 때문에도 앞으로 석탄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석탄 가격은 하락한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이 쟁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다음 영상에서 별도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